자, 근데 오른쪽 세 번째 비중을 좀 보겠습니다. 비중 좀 길죠? 봐야 된다는 소리야. 자, 비중은 뭐 스페시픽 그래비티라고 하는 SG로도 약자로 표시를 하고요. 이 비중은 일단 기억 항목과 니은 항목으로 나뉘어서 액체에 기준한 비중과 기체에 기준한 비중이 약간 의미가 다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액체에서는 베이스, 분모에 뭐가 깔리냐면 액체의 대상 기준은 물이 되는 거고, 또 기체의 비중에선 기체의 대상 기준은 공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액체의 비중과 기체의 비중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액체의 비중, 첫 번째 이제 비중을 봤을 때 스페시픽 그래비티다라고 SG라고 표현하고요. 먼저 첫 번째 액체의 비중을 봅니다. 얘는 베이스가 물의 밀도를 갖다 씁니다. 그리고 내가 찾는 X의 대상 밀도, 내가 찾는 밀도를 집어넣으면 그게 비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밀도분의 밀도라서 그 밀도 단위가 없어지기 때문에 원래 이놈은 무차원의 상수값 또는 이 비중을 그래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밀도끼리의 비라고 해서 밀도비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야. 밀도 대 밀도의 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비중을 또는 밀도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책에는 뭐라고 써 있어? 단위가 없다라고 써놓고선 여기에 킬로그램 퍼 리터나 또는 그램 퍼 밀리리터 요 두 개를 써놨죠. 자, 액체에서든 기체에서든 비중은 원래 단위가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그들의 환산 인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요 두 개를 갖다 씁니다. 액체에서만. 어떤 경우를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주로 액체 연료에서 석유류가 있어요. 석유류. 이 석유류라고 해서 액체 연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게 뭐 휘발유나 경유? 그렇죠? 주로 자동차 연료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랬을 때 이 휘발유나 뭐 경유 같은 것들을 우리가 주로 많이 갖다 쓸 텐데 그 기름들은 뭘로 그들의 품질을 기준으로 척도로 삼냐면 비중으로 잡아요. 비중. 그래서 이 휘발유는 비중이 0.7 정도가 되고요. 이 경유는 비중이 대략 한 0.8 후반대 혹은 뭐 0.9까지 갈 수도 있어요. 뭐 이거는 지금 안 적으셔도 돼요. 나중에 이제 연소공학 편에서 얘들의 비중이 다 나오니까 그때 한 번 더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유라는 걸 품질의 척도를 비중으로 보는데 이 비중이라는 곳에 단위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을 질량값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0.7이면 얘를 킬로그램 퍼 리터를 부여해서 휘발유 몇 리터, 휘발유 10리터가 있었을 때 걔를 질량값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돼? 7kg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액체 기준한 비중에서는요, 우리가 그 석유 제품들의 비중을 질량값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킬로그램 퍼 리터나 그램 퍼 밀리리터를 쓴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비중에서는 다른 비중, 뭐 석유류의 비중, 뭐 휘발유의 비중이나 경유 또는 뭐 중유 이런 애들의 비중을 뭐 문제에서 다루고자 할 땐 그 비중을 다 줘요. 그래서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 근데 뭘 하나 액체의 비중에선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선 물의 비중을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물의 비중. 물의 비중은 얼마예요? 응? 물의 밀도가 아까 얼마라 그랬어? 그건 공기 밀도고 1이지 1. 뭐 1도는 1000도 마찬가지고 물의 비중은 여기가 액체 비중을 물의 비중이라고 했을 때 물의 밀도분에 여기도 물의 밀도가 되는 거잖아. 그치? 물의 밀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물의 비중은 물의 밀도분의 물의 밀도야. 그러면 물의 밀도분의 물의 밀도가 지워지니까 1이지. 아시겠죠?
물의 비중은 1이다. 요거 꼭 알아두세요. 요거는 시험 문제에서 안 줘요. 어디서 나와야 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연산이 돼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물의 혹은 액체의 개념을 문제를 풀이하고자 할 때는 물의 비중이 등장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야? 문제에선 안 나와. 근데 풀이를 봤더니 갑자기 물의 비중이 툭 튀어나와. 이러면 뭐야? 이미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물의 비중은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의 비중은 1. 그러면 단위를 좀 부여한다면 1kg/L나 또는 g/ml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면 kg/L나 또는 1g/ml로 표현할 수 있는 건데요. 자, kg/L는 큰 단위고 g/ml는 작은 단위인데 그게 같다라고 하면 얘네들 단위가 같다는 거야. 왜 같은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kg과 g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10의 3승 관계가 있죠. 그리고 1L와 ml의 관계도 10의 3승 관계가 있죠. 밀리가 10의 3승, 킬로가 10의 3승이잖아. 그래서 그 단위 관계가 소거돼서 비중은 1, kg/L 또는 1 g/ml가 맞는 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중은 물의 비중을 액체의 비중을 기준했을 때 kg/L를 써도 또는 g/ml를 써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제 문제에 따라서 kg을 쓸지 혹은 g을 쓸지를 찾아보는 거죠. 어떤 걸 써도 같은 값이라는 1이라는 게 설정되는 겁니다. 어디서? 물에서만. 자, 그래서 액체의 비중의 기준에선 이 물의 비중이 주가 될 거다. 그리고 또 뭐 비중이 크다 작다도 좀 개념 차이를 봤을 때 기름이 물에 떠요? 기름은 물에 뜨죠? 왜? 가벼우니까. 그래서 이 석유류의 비중, 아까 뭐 휘발유는 0.7 정도 된다라 그랬죠? 휘발유는 0.7 정도 돼요, 비중이. 그러면 물보다 어때요? 작으니까 가볍지. 그래서 물에 뜨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뭘 하나 또 알 수 있어? 비중이 큰 건 무겁다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또 그것도 결국 뭐와 같아? 분자량과 가도 똑같다는 소리야. 어차피 비중이 됐든 밀도가 됐든 다 뭐가 돼? 그 무겁다 가볍다의 개념 차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밀도와 비중의 개념이 비슷해요. 밀도가 커도 비중이 커도 무거운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추가한다면 뭐가 돼? 밀도도 당연히 커지는 거지. 비중이 크면 밀도도 커질 수 있다. 그건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기체의 비중에서 증명이 됩니다. 자, 그 밑에는 이제 기체의 비중이 들어있죠. 자, 기체의 비중에서는요, 베이스가 STP 상태의 공기 밀도가 들어가죠. 그리고 위에는 내가 찾는 X의 대상 밀도가 들어가면 기체의 비중이 됩니다. 자, 기체에선 절대 단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비중은 숫자로만 표현해요. 그래서 얘는 절대 단위가 없는 무차원의 상수값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그 STP 상태의 공기 밀도는 고정값이죠. 얼마야? 1.293으로서 고정값이잖아. 그랬을 때 어떤 물질의 밀도는 그 물질의 최적분의 그 물질의 질량으로 표현할 수 있죠. 밀도가 V분의 M이니까. 그러면 SO2의 비중을 찾아본다면 어떻게 돼? 1.293 베이스로 깔고 그 SO2의 밀도니까 SO2의 최적분의 SO2의 질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SO2의 최적은 뭐야? 아황산가스 기체 기준 했을 때 기체 최적 20.4가 똑같죠? 자, 그 SO2의 질량은 분자량이니까 64가 되겠죠. 그러면 그놈의 비중이 나온 거야. 얼마예요? 2.2.
1. 자, 그러면 CO2의 비중도 찾아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CO2의 비중을 봤을 때 똑같이 표준 상태의 공기 밀도 베이스로 1.293 깔고 또 그 CO2의 최적, CO2의 질량을 봤을 때 CO2 역시도 탄산가스, 이산화탄소라고 했을 때 최적은 똑같이 22.4죠. 어디만 변해? 그 64가 아니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CO2의 분자량? 44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CO2의 비중은 얼마가 돼요? 여기는 SO2, 여기는 CO2. 비중이 1.52로 됩니까? 자, 여기서 뭐 하나만 더 해본다면, 뭐 NO2의 비중을 찾는다면, 그 NO2의 비중도 똑같이 표준 상태 공기 밀도 1.293 깔고, 그 NO2의 최적분의 NO2의 질량이니까, NO2 이산화질소 기체의 최적 똑같이 20.4분의 뭐만 또 변해? 그 질량만 46으로 변하는 거겠죠? 분자량이니까. 자, 그러면 NO2의 비중은 얼마가 나와요? 1.59가 나온대요. 자, 그러면 제일 크고 그 다음으로 크기가 정해지죠, 비중이. 비중이 큰 건 무겁다라는 의미인데 결국 그건 뭘로 산출했어 또? 분자량이 바뀌면서 그들의 수치가 바뀌고 있죠. 이를 증명하듯이 그래서 비중이 큰 건 무겁다. 즉 걔네들은 뭐야 또? 똑같이 분자량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무겁다, 가볍다를 판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도 예제 문제 풀었을 때 다음 중 비중이 가장 큰 물질은 또는 다음 중 밀도가 가장 큰 물질은 같은 문제겠죠? 그냥 기사시험 보는데 산업기사시험 보는데 다음 중 분자량이 가장 큰 물질은 이렇게 나오면 좀 식상하잖아. 괜히 중학생도 풀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우리는 대학생이니까 그럴싸한 문제로 포장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말이 바뀌는 거지. 다음 중 비중이 가장 큰 물질 또는 다음 중 밀도가 가장 큰 물질. 중학생들도 풀 수 있지만 개념만 알면 중학생들도 풀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문제가 여전히 지금 기사시험 또는 산업기사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는 이렇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비중까지 한번 끝내봤습니다. 자, 네 번째 점성계수가 있습니다. 점성계수. 자, 일단은 점성계수도 시험에서 개론에선 많이 안 나와요. 개론편에선 많이 안 나오는데 이 점성계수의 개념은 방지기술편에선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점성계수를 어떻게도 표현하면 점도라고도 합니다. 점도. 점도 또는 점성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쉽게 표현을 한다면 끈적임의 대소 일단 점도, 점성계수, 점도가 큰 물질의 이동이 잘 안 되죠? 그렇죠? 뭐 액체에서 주로 기준을 하겠지만 점성계수는 크다는 건, 점성계수가 크다는 건 끈적임의 강도가 크기 때문에 물질의 움직임이 힘들다, 더디다 라는 개념으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뭐 그거를 정확한 뭐 사전적인 의미를 묻는 것도 잘 나오진 않겠지만 자, 기본 단위만 좀 보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점성계수는 일단 기호로서 뮤라고 표현합니다. 마이크로의 기호랑 똑같아요. 뮤라고 표현하고요. 그 뮤의 기본 단위가 포이즈가 됩니다. 포이즈. 그래서 포이즈의 단위는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점성계수의 개념 자체를 대기 쪽보다는 수질에서 더 많이 쓰다 보니까 액체 개념에서의 CGS 단위가 들어간 거야. 원래 기체로 가면
하나씩 커야 되겠지. 뭐가? 킬로그램으로, 미터로, 세크로 이렇게 하는 게 더 많이 쓰이죠. 수질에서는 요걸 많이 쓰겠고 대기에서는 얘를 많이 쓰죠. 같은 단위야. 그치? 크고 작고. 자, 그래서 이 포이즈를 기준으로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의 단위를 갖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보다 하나 작은 개념이 센티포이즈가 있어요. 센티포이즈가 있어요. 그거를 줄여서 CP라고 해요. CP. 자, 근데 우리가 1m와 센티미터의 관계가 어땠어요? 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센티미터로 가면 100cm가 됐었지? 이건 뭔 소리야? 이 센티라는 접두어가 100의 이름이 있다는 소리야. 아시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1포이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센티포이즈로 가면 뭐가 돼? 100cm포이즈가 돼요. 물론 포이즈보다 하나 큰 킬로포이즈도 있긴 있습니다만 시험에 안 쓰죠. 점성계수가 워낙 커져버리면 물질의 이동은 멈춰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킬로포이즈까지 쓰는 문제는 전혀 나오질 않아요. 우리는 포이즈를 기준으로 좀 큰 포이즈. 요게 킬로포이즈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큰 포이즈로서 킬로그램 메타세크를 쓰지 얘가 킬로포이즈는 아니야. 그래서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나 또는 킬로그램 퍼 메타세크 MKS냐 CGS냐의 차이, 그리고 그보다 작은 하나의 센티포이즈가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뭐 센티포이즈의 단위까지도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를 포이즈로 봤을 때 걔네들보다 하나씩 작게 쓰면 돼. 그러면 그램보다 하나 작은 게 뭐예요? 미리그램이죠. 센티미터보다 하나 작은 건 밀리미터지. 세크보다 작은 시간 없어. 그치? 그래서 세크는 그대로. 이렇게 밀리그램 퍼 밀리미터 세크로 하는 게 센티포이즈. 자, 그러면 그램에서 미리그램으로 무슨 관계야? 천의 관계가 있죠. 그치? 그리고 센티미터에서 밀리미터로 무슨 관계가 있어? 10의 관계가 있죠. 맞아? 1cm는 10mm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100cm포이즈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도 단위 관계로도 설명이 되고요. 센티의 개념에 들어가서도 설명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냥 1포이즈는 100cm포이즈다라고 풀어도 1차에선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필답에서 나온다면 단위로 표현해 주는 게 깔끔하긴 하죠. 1차에서는 그냥 요 개념만으로도 문제가 다 풀리니까. 알겠죠? 그래서 1P는 100cp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영어 이름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포이즈, 점성계수, 점성도의 영어 뜻. 뭔지 아세요? 여기 써있을걸? 비스코시티라고 써있죠? 저거 영어 이름으로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시험에 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출제자분들이 유학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유학이 보편화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문제도 영어로 많이 나온단 말이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점성계수 영어 이름까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운동 점성계수죠. 점성계수보다 점성계수 약간 다른 운동성이 있는 점성계수. 그래서 이 운자를 빼서 얘를 동점성계수라고도 합니다. 동점성계수 내지는 점도니까 얘는 동자를 써서 동점도라고도 해요. 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점성계수와 운동점성계수의 차이는 뭐야? 움직이지 않는 물질을 대상으로, 또는 얘는 움직일 동자를 썼기 때문에 움직이는 물질을 대상으로 하죠. 근데 물질은 그냥 놔두면 흐르잖아. 하기 때문에 동점성계수가 기준이 돼요. 원래 모든 어떤 물질이 관에서 흐르고자 할 때 흐르는 관은 흐름이 있는 거잖아. 그럼 운동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 모든 관에서의 흐름은 이 동점성 계수를 많이 갖다 써요. 근데 왜 점성 계수를 같이 봐야 돼? 시험에 나오니까. 원래 관에서의 흐름은 다 동점성 계수를 표현해요. 우리 대기에서도 그래. 근데 문제 자체가 두 개가 같이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같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 동점성 계수, 동점도의 기호 표기는 뉴라고 하면서 그걸 어떻게 그려야 되나? 이 V자 옆구리 푹 맞은 거죠. V자를 썼는데 V 옆구리 푹 맞아서 이렇게 꺾여 있는 형태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기호는 알아서 쓰는 걸로. 자, 그 뉴에 대해서 볼 때 그 뉴가 공식 같은 게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점도를 밀도로 나눈 겨. 점도를 밀도로 나눈 겨. 점도를 포이즈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었을 때 뉴라는 동점되는 스토크라고 표현합니다. 얘는 한글로 잘 안 써요. 스토크. 영어로 쓰죠. 스토크. 자, 그럼 스토크의 단위는 외워도 되겠지만 이 공식 이거 시험에 나와요. 1차에. 요 뉴라는 동점성 계수 구하는 공식 시험에 나옵니다. 동점성 계수 구하시오라고 하는. 자, 그랬을 때 점도의 단위가 뮤가 뭐로 돼 있나 봤더니 포이즈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로 돼 있죠. 그러면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로 표현했을 때 로라는 밀도는 뭐예요? 그램 퍼 센티미터 3승으로 가겠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 그램이 지워지고 센티가 하나 지워져서 제곱이 되지. 그놈이 분모에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번문수소에서 뒤집히니까 어떻게 돼? 센티미터 제곱 퍼 세크에 기준한 단위가 스토크의 단위가 됩니다. 응? 왜 그래? 졸려? 졸려요? 졸지 마. 자, 스토크가 그래서 센티미터 제곱 퍼 세크라는 단위를 갖고요. 이보다 하나 작은 스토크를 센티를 붙여서 센티 스토크라고 하는데 얘는 단위로 표기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100보다 작은 수치다라고도 표현하지도 않고 그냥 작은 스토크. 그래서 어떤 관의 흐름은 요 센티 스토크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단위로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냥 만약에 문제에서 혹은 책에서 CST라는 기호를 봤을 때 이거 점성계수 혹은 동점성계수의 개념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CST라는 센티스토크도 있지만 단위로 쓰지 않고요. 우리가 주로 쓰는 건 MKS로 갈 거니까 얘보다 하나씩 크게 써야 되겠지? 그럼 뭐가 돼? 메타 제곱 퍼 세크로도 표현이 되겠죠? 그치? 자, 그래서 요렇게 요게 동점성계수의 단위형 요렇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밑에 압력 부분은 잠깐 쉬었다 할게요.